1월 9일 화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날씨가 좋지 않았고요. 오늘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가 했는데 생각만큼 춥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1월 10일 오후 6시 40분에 당산동 제 사무실에서 별별 특강 제7강이 열립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안보 과잉과 안보 불감증 사이에 헤매는 한국민들이라는 주제로요. 최근에 이 북핵 위기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회원회 안에서 입장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 브리핑 이야기를 이렇게 좀 했는데요. 이 정부가 태극기 부대에 모금한 사람 2만 명의 계좌를 뒤졌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은 안전하다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 남들 뒤지는데 니는 안전하다고 자랑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비비 꼬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 브리핑에 회비를 내는데 불안함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저는 다른 보수단체들이 지금이라도 기존의 이런 모금 방식에서 모든 모금이나 기부 부분에는 법률이 정한 이 기부금 모금에 관한 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정권에 찍힌 사람들은 두들겨 잡으려고 작정을 하면 항상 타겟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부금이나 모금을 좀 받아라. 왜 안 받느냐. 굳이 회원을 해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게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처벌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작정을 하고 처벌을 하겠다면 언제든지 코가 끼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그런 것을 할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요, 이런 일들이 잘 수습되기를 바라고, 이 지금 정권이 걸 수 있는 그런 대상에 자기가 속했다고 생각을 하면 한시라도 합법적인 틀을 밟아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 혼자 살자고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일찍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지혜를 얻었을 뿐입니다. 자,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요. 지금 오늘 남북 대화가 열립니다. 자, 고위급 회담이 이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데요. 자, 이 회담에서 과연 한국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회담의 근본적인 목적은 평창에 집중한다지만은 내친 김에 올림픽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또 올림픽 참가가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확보된 네트워크가 결국 비핵화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평화협정이나 뭐 남북관계의 북미관계의 진전 등을 갖다가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는 김정은의 신영사가 이간질이라고 판단을 해서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만 했으면 한다 하다가 이제는 뭐 남북 대화 지지한다. 한번 해봐라 하고 나오고 우리도 김정은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서 노리는 부분은요. 한국을 막게 되면 대화를 바라는 한국을 미국이 통제를 하려고 하면 그 길로 아마 한국 정부나 북한이 결국 미국 때문에 이 올림픽이 평화롭게 열리지 못하게 되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면서 올림픽 기간에 북한이 도발한 모든 원인이 미국에 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할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보다는 한번 할 만큼 주제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그러고 올림픽이 끝난 뒤에 뭔가 진전이 없이 북한이 핵을 개발할 시간만 얻었다면 한국은 이제 이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란에서는 빠지고 우리가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든지 북한하고 극적인 딜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 포위망을 구성해서 압박을 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가 흔히 100%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 100% 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172%라고 한답니다. 리얼메타 국정 지지율 71.6%에 트럼프가 100% 지지한다 해서 172%라 한다는데요. 그 뭐 알아서들 생각할 일이고, 트럼프의 100%라는 것은 초딩들이 쓰는 언어 이런 화법입니다. 트럼프는 흔히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언어를 잘 구사합니다. 지난해 2월 아베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을 100%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참사가 터지자 아베가 트럼프에 전화를 해서 거꾸로 100%를 활용했습니다. 일본 국민은 미국과 100% 슬픔을 같이 하고 있다 이랬고요. 11월 달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일본에서 아베를 만나기 직전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100% 일본과 같이 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100%라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라는 뜻이 영어로 very 정도의 발언이지 100%라는 것이 전적으로 한 틈에 차질 없이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거나 이런 표현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 거짓 팩트 체크에서 트럼프가 가끔 거짓을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신의 거짓말을 할 때도 100%라는 말을 써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난 것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의 100%라고 하는 발언은 관용어구입니다. 박 대통령이 2016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청와대에 거의 유폐되다시피 갇혀 있을 때도 트럼프는 100% 당신과 함께 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100%라고 말을 할 때는 오히려 그 뒤에 벌어질 일을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온다고 무조건 흥분할 게 아니라 북한은 스포츠를 정치를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지 순수하게 스포츠를 스포츠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사고는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자, 그런 북한을 놓고 지금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서 환호작약하는 부분은요, 저 뒤에 꿍꿍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해 보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회담을 한다니까 언론 보도 내용에 보면 북한의 이번에 회담에 나서는 이성근이는 스타일이 어떻고 북한 대표단은 어떻고 한국 대표단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막 언론들이 서로 이렇게 대비해서 기획 기사로 내는데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빗자루를 갖다 놔도 별로 별반 결과는 다를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 협상의 주도권은 북한이 끌고 가고 북한이 진행시킬 만큼 진행시켰다가 북한이 의제도 말하고 싶은 만큼 말하다가 주제 제안도 북한이 정할 겁니다. 올림픽만 이야기할 건지 비핵화로 건너갈 건지 이산감 가족 상봉을 할 건지 모든 남북 대화의 칼자루는 100% 북한이 잡고 상갑질을 하면서 이 회담을 끌어갈 거라 봐요. 그러면 북한이 이 회담을 왜 오느냐? 자신들의 페이스로 이 회담을 끌고 가면서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핵과 ICBM을 한 5, 6개월이면 최종 완성하는데 그때까지 미국의 공격이나 한마디로 이 협박을 버텨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죠. 자, 두 번째는 나중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 올림픽이라는 이런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행사에서 평화 공세를 펼침으로써 자신들이 전적으로 이 미국과 북한 간에 벌어지고 있는 트러블의 주 원인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겠죠. 우리는 평화적으로 미국하고 잘해보려고도 엄청 노력하고 있고 한국하고 잘해보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은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 공세를 올림픽의 장으로 펼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제재를 강하게 지금 압박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지어 북한에 있는 식당들도 문을 닫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들도 문을 닫는 식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고 전 세계에 점점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 단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북한의 오일, 식량, 해외 재산 등에 대해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이 측면에서 어떤 행태로든지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한국을 앞세워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바뀐 남한 정권의 좀 명분을 세워줘가 이 남한 정권은 친북적이고 친중적인 정권입니다. 이 친북적이고 친중적인 정권에다가 조금은 힘을 실어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미국과 대치 전선에서 유리한 입장, 즉 한국이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 붙는 이런 부분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약간의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시키고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시킨 다음에 이것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쪽으로 몰고 가면서 결국 이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의 결렬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목적들이 뒤섞여서 지금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그걸 핑계로 김정은이 직접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더 나아가서 전략자산의 배치에 대한 어떤 이 중단을 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 고위급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보면 아니나 다를까요? 평창 올림픽 기간에 대북 독자 제재를 한시 유예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창 올림픽 기간과 패럴림픽 기간, 그러면 3월 18일까지 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하는 제재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거죠. 왜냐? 대북 제재를 하게 되면 북한 대표단의 참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예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북핵과 미사일 이런 실험 때문에 2016년 12월 2일 고려 항공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북한 항구에 정박했던 선박은 6개월 내에 한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지금 대표단을 참가시킬 경우에 경비를 IOC나 한국 정부가 지금 부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는 많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몇 명 오지도 않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굳이 이쪽에서 낼 거니까 오라고 매달리는 행태도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런데 금융 제재 대상인 고려 항공 비행기의 항공료를 전세기일 경우에 한 6만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데요. 지불을 못하게 되죠. 또 강원도가 크루즈선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크루즈선을 하나 빌려다가 강릉 앞바다에 띄워놓고 그걸 북한 대표단의 숙소로 사용하겠다라는 구상 역시
한국이 대신 숙박 시설을 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북한 대표단이 이렇게 되면 서해나 동해 육로를 이용해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만약에 북한의 최용해나 김영철이가 대표단을 이끌고 오게 되면 이들 또한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입국을 금지해야 됩니다. 자, 정부의 당국자는 일본도 북한 국적자들의 입국을 금지를 했지만은 지난번 일본의 동경에서 열린 동아시아 축구대회에서 한시적으로 북한 선수단의 입국을 허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 제재인 만큼 한국 정부가 결정하면 일시적으로 제재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도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선수단이 오는 문제하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돈에 관한 문제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 선수단이 오는 부분은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한시적으로 예외를 하더라도 돈을 주는 부분을 구멍을 뚫는 것은 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올림픽이라는 핑계 하에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중국의 의도에 말려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올림픽 참가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과정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됐을까요? 지난 2일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를 해서 이후 남북관계 회담,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이 2일날 됐고 3일 판문점에서 채널이 복원됐고 북한이 5일날 회담 동의를 했고 6일날 회담 대표단의 명단을 6, 7일날 교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북한의 참가를 두고 남북 당국이 사전에 물밑 교감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주요 관계자는 후보 때부터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종환 체육부 장관이 6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질의에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라는 것도 결국 정권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무주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에서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왔을 때 여기에 정부와 여권에서 다양한 라인으로 북한을 접촉을 했다라는 거죠. 최문수는 고미의 이 유소년 축구대회에 가서 북한 선수단을 끌고 온 문웅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과 2시간 동안 회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은 남북 간의 모든 채널이 막혔다고 알려졌지만 채널이 모두 없어진 게 아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지속해서 접촉이 이루어져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되니까 전부 지가 채널을 관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밑으로 열심히 만나고 있을 거라고 한 것이 분명히 사실로 확인되고 있죠. 자, 그러다가 북한이 변화가 감지된 것은 12월 초라는 거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 당국과 별도로 다양한 라인에서 북측에 접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레바논 갔을 때 북한 사람을 만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12월 초에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거니 그곳에서 만나자는 전갈이 북한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양측은 블라디보스톡 접촉을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이 접촉 인사까지 선정을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았고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접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블라디보스톡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한마디로 한국에서 가는 인물의 격이 맞지 않아서 그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참가를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한국의 2인자급을 원했을 건데, 한국의 2인자가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땅에 가서 북한을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임종석이 만약에 러시아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왜 가냐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데. 그 북한 만났다라고 금방 알려지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라인을 통해 평창올림픽에 대해 남측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북도 화답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와서 청와대에 전달됐고, 청와대는 12월 초에 북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고민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결국 임종석의 레바논 방문을 통한 북한의 고위 인사의 접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19일 문 대통령이 미국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트럼프한테 제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것은 북한의 화답에 대한 우리 측의 성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민간 차원의 접촉을 통해 북측의 변화가 감지됐고, 그래서 이를 통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곧 발표될 거라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직접 북측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요, 지금 남북 이 고위급 회담은 이 정부의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한마디로 이 완전히 봉의되어 버린 노력 속에서 북한이 협조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임종석의 레바논 방문 의혹도 같이 끼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는 것은 전부 쇼고요. 북한이 올림픽에 온다는 것 한 개만 분명한 거고, 북한은 그걸 가지고 회담 과정을 통해서 살라미 전략으로 부풀려 가면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정치 쇼와 평화 공세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회담에서 나올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요, 좀 병신인 것 같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비핵화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 웃기는 소리야. 북한이 지금 또 비핵화를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올림픽 오는 거하고요, 비핵화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북한이 올림픽에 한국 돈으로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와서 저그들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다가 시간을 끌면서 한미관계를 이관시키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시키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ICBM을 최종 개발 완료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 그리고 대외적으로 미국을 북한과의 협상에 끌어내기 위한, 한마디로 이 미국을 자극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미국에서 반응이 우리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한국하고 만나니까 미국이 화가 나서 너가 우리하고 직접 만날까? 그런 이야기가 트럼프 입에서 나오게 되니까 결국 북한으로서는 작전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